뉴욕 증시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상승하다 오후에 반락했고 또 장 막판에는 플러스권에서 클로징벨을 울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연방정부 예산안 셧다운, 유가 급락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제유가가 7.3% 떨어지면서 근 3년 내 가장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공급도 과잉 부담이 커지면서 미끄러진 건데요. WTI는 10월 초 고점 대비 약 39%가량 밀려난 상태입니다. 연준은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를 통해 연준 금리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어두운 방을 갈 땐 천천히 가는 게 옳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도 언급하면서 내일 있을 금리 인상을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내놓고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4개월 만에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역 갈등이 확산되고 반도체 경기가 악화하며 우리나라의 생명줄,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습니다. 이럴 때 어떤 투자 전략을 유효할지 저희 글로벌랩과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스트리밍, 인터넷, TV 통해서 봐주시고 계신데요.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베테랑 전문가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오늘 참 얘기할 게 많습니다.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인데 하루 앞두고 오늘 국제유가가 또 7%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를 통해 서 비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장 초반에 강하고 후반에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마지막에는 상승 반전하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슈가 참 많기 때문에 글로벌랩 1시간 동안 집중하셔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가 0.3%가량 올랐지만 지지선인 24,0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S&P 500은 0.01% 플러스권, 거의 변화 없이 턱걸이 플러스권이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가장 좋았네요. 0.4%가량 오르면서 6,78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서 상승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이오셉트입니다. 종양 관련해서 검진하는 회사인데요. 66%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저희가 급등주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는데 여기에 바이오주, 제약주 그리고 IT 업종이 꼭 하나씩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린 소프트웨어라는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광고 회사입니다. 30%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네럴 몰리브덴이라는 광물을 채굴하는 최강 업체입니다. 23%가량 급등했는데 저희 라이징 스타 종목들도 이런 종목들을 많이 선정을 해서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글로벌랩 라이징 스타 종목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벤치마크 MSCI 한국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좋았네요. 1.3%가량 올랐는데요. 58.34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자가 20%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퍼스트 트러스트 코리아 지수입니다. 상승 폭은 약했는데요. 0.5%가량 상승하면서 22달러 4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 어떻게 움직였는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네, 깜짝 호재도 돌발 악재도 없는 시장 분위기, 그냥 기존의 재료 속에서 오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그나마 오늘 새벽 미국 주식시장은 저가 매수세의 힘으로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그러나 FOMC 결과 앞두고 여전히 투자 심리는 경계감 가득한 위축된 상황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마감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앞서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3대 지수 일제히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과 같은 경우가 가장 힘이 좋았습니다. 0.45% 올랐고요. S&P 500 지수 큰 변동 없는 구간에 거래 마감이
마감이 됐습니다. 하루 전에는 2% 급락, 그리고 오늘 조용하게 올랐습니다. 어제의 하락분과 비교한다면 미미한 상승인데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호재성 재료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 있었습니다. 초반부터 일단은 출발은 상승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355포인트가량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상승폭은 계속 반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어떻게 그 추이가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좀 보여보셔야겠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결국은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가 매수세의 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꾸준하게 오르지 못한 점 하나의 이유를 들어본다면 아무래도 유가의 급락, 이에 따른 에너지주 하락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다가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계속해서 의회 내부에서 잡음이 있다는 점 역시 투자자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그러나 힘을 내면서 일제 빨간불 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식시장 일제히 하락권에서 오늘장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범유럽 지수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로 했을 때 12%가량 하락한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월간 단위로 했을 때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상황이고요. 브렉시트 관련해서 계속 잡음이 일고 있는 영국 증시 1%나 하락했고요.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경기 둔화 우려 속에 하락권에서 오늘 새벽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에너지주의 하락폭 여기서도 특히 두드러졌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아시아 주식시장 오늘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요? 일단 어제는 월가가 새벽에 2% 하락한 그 영향 그대로 받아서 부진한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같은 경우 1.82%나 하락했는데요. 경기 순환주에 대한 매도 공세가 특히 강했습니다.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주, 특히 자동차주 역시 동반 하락세 연출했다는 점 보시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0.82%, 홍콩 항생지수 역시 1% 내렸습니다. 어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은 연설이 있었는데요. 서프라이즈는 없었습니다. 자축하는 분위기만 있었을 뿐 무역 협상에 대한 힌트라던가 아니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를 시사하는 발언 또한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연설 자체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그렇게 충격적인 것은 아니고 그렇게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오히려 주 후반으로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부양책이 언급될 수 있다. 여기에 포커스가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번 주에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와 같은 경우는 내년 경제 중국이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크게 연출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여러분도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흥국은 어떤 분위기가 나왔을까요? 살펴보도록 하죠. 동남아시아 주요 증시입니다. 인도 증시가 0.2%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을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남미로 가보도록 하죠. 어제장에서 동반 하락세가 포착이 됐었는데요. 오늘장에서 멕시코와 브라질과 같은 경우는 반반 매수세가 몰린 가운데 특히 멕시코와 같은 경우 시세가 좋았네요. 1.35% 플러스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수 여기까지 보셨고요.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라는 큰 산을 앞두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조용한 분위기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관심도 높다라는 점은 관심 있게 보셔야겠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오늘의 주인공 유가였습니다. 유가 말 그대로 폭락세가 오늘 새벽에 펼쳐졌습니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속에 16개월 만에 최저치 부근에서 오늘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장중에는 8%까지 하락폭을 키웠고요. 7.3%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셰일가스의 생산량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공급 과잉 속에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여기에 대한 우려가 겹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렌트 역시 5% 하락으로 오늘 새벽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FOMC 앞두고 금 가격에 대한 관심도 높으실 겁니다. 금 가격과 같은 경우는 조용하지만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 가격 5개월 내 최고치 부근에서 오늘 거래 마감이 됐고요. 0.1%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지막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노무라 쪽에서는 내년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는 보고서를 오늘 내놓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28% 오르면서 오늘 새벽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그나마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그나마 안도할 만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시장 이슈는 여전히 많습니다. 어떠한 종목이 활발하게 눈에 띄게 움직였을까요? 김희욱 소장과 이어서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아침 힘차게 출발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그야말로 진공 상태입니다. FMC가 2일차 일정으로 열렸는데 오늘 이제 첫째 날 회의가 마감됐고요. 내일 이 시간 딱 이 자리에서는 과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리고 진짜로 모든 사람이 기대하듯이 금리가 올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24시간 남은 상황인데 오늘 같은 날도 뭐 국내 증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숨죽인 트레이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런 날 기회를 포착해 본다면 나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시장 상황입니다. 자, 오늘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테슬라 모터스입니다. 그야말로 전기차의 어떤 그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전기차 업종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2차 전지를 활발하게 이제 또 밀고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테슬라 모터스를 골드만삭스에서 매도로 그야말로 후려쳐버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 추천하는 분들이 그 다음에 테슬라 모터스 이런 거 많이 추천했는데 그야말로 이분들은 이제 도의적인 좀 책임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월가에서는 이미 다 상투를 찍고 내려가고 있는 길인데 그래도 월가의 대장주라고 테슬라 모터스를 지금 와서 사라고 한다. 이런 거는 진짜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골드만삭스에서도 매도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대량 하향했고요. 오늘 이 소식에 따라서 테슬라 모터스는 3.3% 급락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탐베리노는 모델 S 그리고 그중에 모델 S3의 수요는 좋지만 전기차 보조금 이제 감소라는 이슈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 따라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목표 주가도 225달러로 지금보다 훨씬 더 깎았습니다. 전기차가요, 물론 이제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아니면 대외 과시용으로 야, 나 전기차 탄다, 나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건 좋은데 이게 보조금이 없으면은 차값이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실용성이 없죠. 게다가 전기는 뭘로 만듭니까? 대부분이 80%가 화석 연료를 떼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전기차 충전소나 이런 게 오히려 친환경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테마에 편승한 측면이 크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거 이제 다 팔아버려라,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담배 회사죠. 뭐 잘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담배 회사, 양주 회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가지고 캠페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알게 되는데, 요즘 이제 그 전담이라는 이제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전자담배 많이 태우시잖아요. 아이코스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전자담배 메이커인데, 아이코스도 이제는 그 어떤 혁신의 물결을 지나가지고 조금 하향세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이거를 중립에서 언더퍼폼으로 좀 재미없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목표 주가를 92달러에서 74달러로 내려잡으면서 오늘 하루 만에 8%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전자담배라는 게 뭐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또 이런 기존 전통 담배 메이커들하고 좀 시비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1분 동안 뭐 충전해가지고 피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연말 송년회에서 술자리 보면은 술 취하니까 그냥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막 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라고 크레딧스에서 보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CVS 헬스 되겠습니다. 이름에서 딱 보다시피 벌써 이제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인데, 이 바클레이 애널리스트 스티브 발리코에서는 CVS 헬스가 이제 미국의 대형 건보회사 에트나 지분을 인수했는데, 이제 여기서 하는 게 대형 그 약국 체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약의 디스트리뷰션을 맡고 있는 그 회사를 봤는데, 수익에 이제 좀 성장 둔화는 어느 정도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나라 이제 약국 체인으로는 뭐 많죠. 뭐 메디팜, 위드팜, 뭐 온누리, 뭐 리드팜 있는데, 조화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메디팜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칭 종목에 해당이 되고요. 어쨌든 바클레이즈 입장에서는 약국 체인이나 뭐 또 오바마 케어도 좀 위헌 판결이 난 상황에서 약값이 이제 뭐 오르고 내리고 이런 이제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니라 어떤 이제 제약 체인에 있어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의약품 유통 채널에도 좀 힘이 실릴 것이다라는 이제 차원에서 성장세 둔화보다는 앞으로를 좀 멀리 내다보자, 이런 차원에서 비중 확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91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좀 업사이드 포텐셜이 남아있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 월가에서는 요 CVS 헬스를 필두로 해서 약국 체인들이 오늘 주목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